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5시 14분. 여러분 주말에는 비트코인 움직임 지켜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말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이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돌아가죠. 특별히 비트코인이 주말에 움직이는 모습이 다음 한 주 동안의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주말의 움직임을 늘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코인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최근에 저희 미주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데 팀장님, 제가 지금처럼 일개미처럼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만 해서는 저의 자산을 불리기는커녕 일만 하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제대로 된 투자 공부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구독하고 영상부터 듣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 초보자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에는 비트코인을 확인해라. 지금 현재 107,312.70을 가르치고 있고요. 플러스 0.35%. 보합권이라 그러죠. 보통 이거는. 좀 눈치를 보는 장세. 자,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감세 법안을 또 비판했습니다. 수백만 일자리를 파기하고 미친 짓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또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죠? 한 2주 전에 강하게 비판하고 막 싸웠다가 뭐 트럼프도 또라이 자식 아니야 막 그랬다가 머스크가 다시 사과하고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트럼프가 일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금 이러니까 자꾸 우리 머스크가 약물 중독 아니야? 조울증이야? 왜 저래? 그러는데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조금 기사를 들여다볼까요? 자,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갈등을 촉발했던 감세 법안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그의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나온 상원의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기하고 미국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세 법안은 과거의 산업들의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머스크는 감세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을 높인다는 다른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더불어 ESS라 그러죠. 에너지 저장 장치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쓸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감세 법안으로 인해 자사의 사업 분야 세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 그냥 하지 않죠. 여러분 이 테슬라의 지금 어닝을 보면 이 에너지 분야의 매출이 장난 아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실세로 꼽히던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는데요. 도치 수장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했던 머스크가 대규모 감세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펼쳤죠. 이번 말고 지난번에. 그렇지만 지난 11일 발언을 후회한다고 사과의 갈등은 일단락되기도 했죠. 한편 테슬라는 이날 네바다주에서 건립 중인 자사의 첫 리튬 인산철 LFP라거든요. 이 배터리 공장이 완공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X에 공장 내부 시설, 공정 등의 모습을 찍힌 영상을 올렸는데요. 머스크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은 해당 게시물에 테슬라의 북미 첫 LFP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은 수입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의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간 LFP 배터리는 BYD라든지 닝더스다이 등 중국 제조사들이 생산해 왔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LFP 배터리를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테슬라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일론 머스크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파월한테 푸는 분위기인데요.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 파월을 향해서
그가 원할 경우 사임하면 좋겠다.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 사임해라잉.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직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언급한 뒤에 그는 이를 엉망으로 해왔다면서 그를 내보내면 그 자리에 누가 앉든 금리를 낮출 것이라며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임명하지 않을 것이고 금리를 낮추려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후 만약 1, 2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및 외국 투자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국가라고 말한 뒤에 유일한 건 연준 의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를 교체하고 금리를 2포인트 낮추면 6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특히 기준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면서 그러지 못하는 이유로 트럼프 광기 신두름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파월을 맹비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파월을 첫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 임기 때의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그때 이제 금리 높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를 계속 높였었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확 잡히는 게 아닙니다. 좀 갈등이 잘 봉합되길 원하는데 과연 어떠한 해법이 과연 미국을 위한 최고의 해법이 될지 그쵸? 참 어렵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폭발한 일론 머스크 로켓이 멕시코까지 가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스페이스X의 로켓 폭발로 발생한 파편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까지 날아간 가운데 멕시코 당국이 환경 오염 등 피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로켓 발사장 스타베이스에서 지상 엔진 시험 발사를 위한 연료를 공급받던 중에 폭발해버렸습니다. 대규모 폭발로 인해 스타베이스와 인접한 멕시코 북부 타마울리파스주 해안까지 폭발 잔해들이 날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야, 여러분 이게 참 말이 그렇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거의 전쟁 나는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현지 환경운동가들은 로켓 폭발 잔해로 물고기, 돌고래,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과학자, 환경운동가, 지역 공무원들의 항의와 우려가 잇따르자 멕시코 정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욕은 맘단위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거 조금 전해드릴까요?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람 맘단이 33살입니다.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게 왜 이제 이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일컬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월간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낙선을 위해서 지금 거의 기존 기업들이 막 올인하는 분위기인데요. 그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충격적인 겁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뉴욕 유권자들 대부분이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치인으로서는 놀라운 업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후보로 선출된 후에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해내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멋진 말이죠.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친구들 우리는 해놨다고 열광하는 지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선언한 뒤에 맘마디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0% 공산주의 광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가 이긴 상대인 앤드류 쿠오모는 2021년부터 쿠오모 유명했죠, 형제들. 202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뉴욕 주지사를 지냈는데 그는 2020년에도 4선 의원을 꺾고 뉴욕 주의회 하원의 퀸스 36구 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됐습니다. 뉴욕의 정치 전략가 트립 양은 이번 선거는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 이후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매거진 칼럼니스트인 로스 바카는 2017년 맘단위를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책임자로 채용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카리스마와 활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카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알았지만 34살에 뉴욕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30살에 미국 왔는데.
자, 월가의 금융가들은 그의 포퓰리즘 정책이 뉴욕에서 자본 유출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의 매니저인 빌 에크먼은 X에서 중도파 도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만 단위 치하의 뉴욕시는 훨씬 더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는 미국 경제 수도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좌파 민주당들 사이에서는 그는 열렬한 찬사를 받고 있죠. 그가 메가바트 미소, 바이럴 틱톡 그리고 뉴욕의 경제 위기라는 핵심 주제에 대한 레이저 같은 집중력은 그에게 수많은 팬을 확보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평가를 했는데요. 젊은 유권자들은 그의 정책 처방을 열렬히 지지하는데 예를 들어 임대료 동결, 부유층 세금 인상으로 무료 버스, 보편적 보육, 시소유 식료품점 운영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뉴욕 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만 단위가 노동자와 공경에 처한 중산층의 등을 돌린 진보 성향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 민주당 전략가는 만 단위는 바이든 이후에 민주당의 세대교체에 대한 엄청난 갈망과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이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만 단위를 10년을 알고 지내고 현재 그의 수석 변호사를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알리 나지미는 정치는 그에 대한 절반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만 단위의 가장 큰 장점은 따뜻하고 매력적인 성격, 감성적 지능,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요즘 리더들의 특징들이죠. 그는 그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그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다니는 1991년 우간다 캄발라에서 유명한 인도계 미국인 영화감독 미라 나이르와 우간다계 아시아계 학자 마흐르마 맘마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남아공에서 자란 뒤 7살 때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인주의 보딩 칼리지에서 아프리카 학을 전공했습니다. 박한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그에게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권층에서 자랐지만 그런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달리 항상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 걱정했다고 박한은 말했는데요. 대학 졸업 후 그의 첫 직업 중에 하나는 주택 상담사로 일한 것이었는데 그의 공식 이력에 따르면 퀸즈 전역의 저소득층 유색인종 주택 소유자들이 태거 위기에 맞서 싸우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0년대 중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뛰어난 업무 윤리로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나지미는 그는 뉴욕 특유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풍긴다며 정치계에서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2020년 만다니는 퀸즈 자치구 36 선거구에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뒤에 2022년과 24년 연달아 당선이 됐습니다. 그가 11월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의 첫 무슬림 시장이자 100여 년 만에 최연소 시장이 됩니다. 그에게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쿠오모의 현직 에릭 애덤스를 이겨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쿠오모 그 다음에 에릭 애덤스 현직 위치에 있는 이 경쟁자를 이겨야 되는 난관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에게 식상한 젊은 유권자들이 그냥 몰표를 주는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이란에 핵시설 타격했다 안 했다 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는 지금 살짝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북한에 김정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모르쇠 작전, 안 친하다 작전, 약간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간 양아치다 막 이런 식의 좀 하면서 거부하고 나섰거든요. 되게 많이 서운했던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시죠? 결혼했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재혼이죠. 근데 저렇게 성형 괴물이랑 하고 싶나? 베네치아에서 사흘간 성황이 했고요. 세계적 명사도 수백 명이 참석했다는데, 뭐 오프라 윈프리, 뭐 영화계 스타들, 뭐 귀엽게. 근데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저렇게 초호화 결혼식을 저기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프 베이조스보다는 그 제프 베이조스의 엑스 있잖아요. 전 와이프가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훌륭하죠, 사실은. 자, 미중 갈등이 취약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1위가 GM이고요. 테슬라가 4위고요. 애플은 27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AI 몸집 불리기에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메타가 사모펀드에서 39조 원을 조달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이 사우디의 미군 기지를 급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아직 중동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미국 현지 로컬 뉴스 좀 살짝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중동의 긴장과 트럼프 정책 등에도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AI 활용이 적고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초중고 급식에서 초가공 식품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아시죠?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졌던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도전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기대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2026년 11월에 현직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임기 제한으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지사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일단은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치지 않는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저희 미즈노를 구독하시게 되면 이렇게 주말에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현지에서 신속한 속보로 여러분들 지원할 텐데요. 최근에 저희 미즈노를 VIP 멤버십, 여러분 커피원 멤버십은 사실 드릴 게 없어요. 이왕이면 VIP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저희 VIP 멤버십의 종목 추천과 함께 매수타점도 공부하시게 되면 그리고 우주 국위에 지원할 수 있는 또 자격도 지어집니다. 아셨죠? 일단 지금 챔피언 현 공부방의 레벨을 좀 더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달 정도에 최종 인터뷰를 할 생각인데요.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장이 좋으나 나쁘나 꾸준히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미주널의 실력을 공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